인듀스드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약물은 AKI의 비교적 흔한 원인입니다.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약물은 AKI의 비교적 흔한 원인입니다.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AKI의 14에서 26%에서 약물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약물이 다양한 형태의 신장 손상을 유발하지만 그중 튜뷸러 인터스티셜 손상이 일반적인 원인이며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튜뷸러 인터스티셜 인저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세포 기능에 독성을 일으켜서 직접적으로 급성 세뇨가 손상을 일으키는 유형이고 이는 약물이 근위세뇨관을 통해 배설되면서 더욱 AKI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T세포 매개 면역 반응을 통해서 어큐트 인테스티널 네프라이티스를 일으키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드물기는 하지만 약물의 불용성 때문에 원위세뇨관 내각 내에 약물이 결정으로 침전되면서 세뇨관 폐쇄를 일으키고 직접적으로 세뇨관 손상이 되고 국소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결정성 관련 AKI를 일으키는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어쿠트 튜뷸러 인저리의 패서제네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포의 베이졸라테랄 멤브레인에 있는 유기음이온 수용체에 의해서 약물을 복용하였을 때 약물의 20에서 30% 정도가 근위세뇨관 세포 내로 수송이 됩니다. 그 에이피카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인 MRP2 그리고 MRP4에 의해서 약물이 세뇨관 내강으로 분비되는데 그동안 약물이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중합 효소를 억제를 해서 미토콘드리아 DNA 함량을 감소시키고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서 에이팝토시스와 AKI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근위세뇨관 손상이 발생하며 프로테인 유리아나 글루코슈리아 그리고 발카보네이트 소모를 일으키는 판코니 신드롬과 유사한 유리너리 애노말리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베이졸라테랄 멤브레인의 유기음이온 수용체를 차단하는 특정인 약물은 신속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대조적으로 MRP4를 통한 셀 밖으로 약물을 유출해서 방해하는 엔세이드와 같은 약물은 신장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안티바이럴 에이전트 시도포비르 그리고 테노포비르, 에도포비르와 같이 이런 이제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는 이와 같은 원리로 신손상을 일으키는데 사용 환자 중에 12에서 24%에서 용량 의존적으로 AKI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 세뇨관 손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의 중단입니다. 환자의 한 50% 정도에서 몇 주에서 몇 달간에 걸쳐서 신장 기능이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인 아미노글리코사이드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신손상을 일으키는데 약제 사용 10에서 25%에서 AKI가 유발됩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메갈리쿠뷸린 수용체를 통해서 근위세뇨관 세포 내로 이입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약물이 리소솜에 축적이 돼서 구조적 손상과 골수체 형성뿐만 아니라 골지체 및 소포체에 축적이 돼서 세포 손상을 유발합니다. 세포 내막을 불안정하게 해서 약물이 세포들 내로 들어가서 세포 사멸 그리고 괴사를 일으키고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겐타마이신의 경우는 신장 혈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신장 실질 허혈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신독성을 더욱더 이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약물을 중단하면은 신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데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만성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방코마이신의 경우는 활성산소를 유도해서 세포 대사 및 다양한 효소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 또한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사이토크롬 C를 방출하고 그리고 캐스페이즈 패스웨이를 활성화해서 세포 스트레스와 세포 자멸사를 유발해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방코마이신의 경우 그 캐스트가 튜뷸러 루멘의 폐쇄를 유발해서 AKI를 일으킵니다. 이 방코마이신은 약물 사용 4에서 8일 후에 이제 AKI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약물 중단 시에 신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케모테라피틱 에이전트로 사용되는 시스플라틴 그리고 플라티넘 베이스드 에이전트도 신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게 앞서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베조라테랄 멤브레인에 있는 유기음이온 수용체에 의해서 근위세뇨관 세포 내로 이제 그 약물이 수용이 되며 그 후 에이피카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인 HMATE1에 의해서 세포 외로 배출돼서 소변으로 분비됩니다. 세포 내에 있는 동안에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그리고 다양한 캐스페이즈 그리고 사이토카인 활성 그리고 바소 컨트릭션을 이용한
바스 컨트리션을 통해서 이스케미아 유발 등으로 사이토톡시시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반코마이신처럼 보통 약제 사용 5에서 7일 뒤에 이런 AKI가 발생하는데 투석이 필요할 정도의 AKI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몇 주 이내에 금방 호전이 될 수 있고 계속 사용하면은 이제 투뷸러 인테스티널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진행성 CKD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포마이드도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의 구조 이성 질체라서 이 또한 비슷한 원리로 AKI를 일으킬 수 있는데 산화 스트레스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급성 세뇨관 손상은 특정된 치료법은 없으며 원인 물질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맥 수액으로 심장 관리를 최대화해서 신손상을 막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미리 환자의 EGFR을 확인을 하고 해당 약제의 도즈를 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병용 사용했을 때 신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를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신손상을 예측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큐트 인테스티널 네프라이티스입니다. 면역세포의 침륜에 의해서 세뇨관 간질의 염증을 유발해서 AKI를 일으키는 유형입니다. 이는 약물 AKI의 약 15%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런 약물 유발 AI에는 주로 신장에 국한되는 T세포 매개 과정으로 발생합니다. 약물이 관상 기점막에 결합을 해서 하텐 또는 프로하텐으로 작용하거나 이렇게 관 기점막 그리고 간질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항원을 미믹하고 아니면은 세뇨관 간질에 침착돼서 심어진 항원처럼 행동하게 되면은 관상세포 사이에 산재된 수지성 세포가 이러한 약물 관련 항원을 인식을 하고 국소림프절로 이동해서 적응 면역 반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약물 유발 AIN 환자에서 50% 정도가 특정 HLA를 가지고 있고 HLA DQA1이나 아니면 DQB1, DRB1 이런 변이가 있을 때에 AIN이 더 중증으로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은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서 AIN을 유발하는데 네이티브 T셀이 TH1, 2 그리고 9 등으로 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은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마크로파지, CD8, T셀 그리고 에오지노필, 마스트셀, 바소필 등을 활성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어큐트 인테스티널 네프라이티스를 일으킵니다. AIN은 진행형으로 세뇨관 간질 염증 및 그리고 파이브로시스를 유발해서 영구적인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실제로 AIN 환자는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EGFR이 분당 11ml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보이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20개 정도의 약물이 AIN을 유발하는데 특히 항생제 그리고 엔세이드, PPI 그리고 이면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인 ICPI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항생제는 AIN의 원인의 거의 절반을 차지를 합니다. 엔세이드의 경우는 AIN의 10에서 15%를 차지하며 항생제와는 다르게 엔세이드 관련 AIN은 약물 시작 후 몇 주에서 혹은 몇 달 뒤에 나타나고 또 전형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같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진단이 좀 어렵고 진단을 위해 신장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AIN의 경우는 보통 빠르게 AKI가 유발되고 알레르기의 전형적인 특징도 함께 동반됩니다. PPAI의 경우는 10,000명 중에 0.8에서 3.22년의 빈도로 발생을 하고 ICPI의 경우에는 AIN은 한 2에서 5% 정도밖에는 없지만 보통 ICPI 사용자가 이미 신장외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이 있고 그리고 EGFR도 낮기도 하고 PPI 병용 투여 등의 위험 요소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ICPI 사용자의 한 83% 정도에서 AKI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AI에는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신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유발 AI에는 보통 신장 생감 없이 진단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동반되는 발진이나 발열 그리고 호상구 증가증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사실 드물기도 하고 또 소변 호상구 검사도 AIN 진단의 민감도 특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소변에서 인터루킨 9 혹은 TNF 알파 같이 사이토카인의 측정을 통해서 약물 유발 AIN의 진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신장 조직에서 간질의 T셀 그리고 대식세포, B셀 세포와 같은 염증성 침륜물과 이제 세뇨관염을 확인하는 것이 AIN 진단에 더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약물 유발 AIN이 의심이 되면 우선 앞서 말했던 첫 번째 이제 신독성으로 바로 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게 우선 약물 중단이
죄송합니다. 약물 중단이 필요합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조기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고용량 정맥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와 그리고 경구 프레드니솔론 투여에는 이제 신기능 회복의 정도가 특별히 차이는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AIN에서 스테로이드 사용 후의 신장 회복은 1개월 이내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약 4에서 6주 동안 경구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권장을 하고 반응이 없으면 급속하게 감량이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이외에 아자티오프린이나 말코페놀레이트 같이 면역 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스테로이드 치료에 실패한 ICPI 유도 AIN 환자에서 인플릭시맙으로 치료한 후 10명 중에 8명이 신기능 회복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결정성 신병증입니다. 결정성 신병증은 급성 세뇨관 손상 및 그리고 AIN보다는 덜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주로 관내 결정 침착으로 AKI를 유발하는데 신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 침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이 세뇨관을 통과할 때 약물의 농도가 높아지게 돼서 결정 생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결정 자체의 특성상 신장 조직 내 침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장에 손상된 세포막은 또 결정이 생성되고 침착될 틈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만들어지면 그 결정은 소변의 흐름의 속도를 낮추고 또 세뇨관 폐쇄를 일으켜서 AKI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또한 결정체 자체가 이렇게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 내 안에서 괴사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또 신장 내 결정이 덴드라이트 셀과 대식세포를 통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해서 신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약물들이 결정성 신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소변의 pH에 따라서 결정 생성 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결정 유발 신병증은 소변 침전물 검사를 이제 사용해서 비침석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환자는 보통 혈청 크레아틴 증가가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정성 신병증 진단 위해서 신장 점검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유발 신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GFR에 맞는 적절한 양의 약물을 투여를 해야 하며 관내 결정 침전을 막기 위해 소변 pH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KI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약물을 중단을 하고 또 세뇨관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이드레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 pH 조절을 통해서 약물 용해도를 다시 증가시킬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 혈액 투석을 통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약물은 AKI의 일반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임상의사는 이렇게 약제와 관련된 AKI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의 약물 유발 AKI의 병인 그리고 임상병리학적 특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약물 유발 AKI의 예방,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시고 잘 정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하라 교수님 코멘트 잠시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저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네. 박아찬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입원 환자에 있어서 입원 환자랑 중환자실 환자에서 AKI가 아주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가장 흔한 원인이 약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약물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신장 손상을 유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매니지를 할 것이냐 요거를 한번 리뷰하기에 아주 좋은 논문이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약물에 의해서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이제 발생하는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어큐트 튜블러 인저리, 그다음 어큐트 튜블러 인터스티시알 네프라이티스, 그다음에 크리스탈로이드 네프로패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해서 박아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각각의 약물들을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거와 더불어서 세뇨관 크레아틴 분비를 차단을 해서
약물로 차단하는 약물로 인해서 슈도 AKI가 생기고 이런 혈액학적 원인이 같이 동반이 되어서 크레아틴 증가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까지 함께 생각해서 AKI가 생겼을 때 첫 번째로 약물에 의한 경우를 생각을 하고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을 찾아서 기전은 다 다르지만 치료는 결국 약물을 잠시 중단을 하고 이제 적절한 수액 공급과 혈액학적 안정성을 유지를 해주고 이제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심기능이 안정되었을 때 필요한 약제라면 다시 재사용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고 저희가 그 입원 환자, 중환자실의 환자에서 AKI가 발생을 하였을 때 접근을 해보고 매니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박 교수님 혹시 코멘트 가능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바이탈한다고. 아, 예. 네, 됐습니다. 예. 예. 이게 약재 써가지고 뭔가 크라이틴이 조금씩 올라가고 하면 답답하고 원인을 사실은 여러 가지 약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하나 빼고 뭐 다음 또 빼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원인 약제를 지목한다는 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바이옵시를 적극적으로 해서 펄싱을 해야 될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 코멘트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AKI 관점은 아닌데 생각보다는 PPI가 실제로 인터스텔 레프렉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약제들이 특히 이제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복용 약제 양도 많고 개수도 많아서, 그리고 또 참고로 보통 50세 지나면서 1년에 1%씩 또 GFR이 에이징 프로세스도 감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제 관련된 AKI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제 참 찾기가 쉽지 않은데 좀 적극적으로 시스토리를 해서 찾아야 될 것 같고 PPI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경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에이사이클로비어 AKI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장내과에서는 에이사이클로비어 많이 하지 않지만 타과에서 이제 쓰되 굉장히 고용량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사이클로비어는 어쩔 수 없이 용량을 이제 올려서 써야 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디하이드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하이드레이션을 충분히 사용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크레아틴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까 약의 분류로는 아마 그냥 ATIN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던데 이 에이사이클로비어가 고용량으로 이제 그 디하이드레이션 환자한테 들어갔을 때는 크리스탈 침착으로 인한 네프로톡시티 양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정형외과인가 신경외과인가 한번 환자를 이제 에이사이클로비어 신경외과인가 보다 굉장히 고용량을 주고 크레아티닌이 한 3일 사이에 거의 8, 9 정도 올라간 젊은 남자를 한번 협진이 왔더라고요. 근데 협진이 온 상황에서 아마 그 전공의한테 미리 물었는지 듀얼루멘 카테터를 다 꽂고 이제 그 협진이 왔더라고요. 근데 환자가 워낙이 20대 초반의 젊은 환자고 하이드레이션 해서 요린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투석을 안 했는데 그 환자하고 아빠가 투석 안 할 건데 펑케 꽂았다고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담이고 어쨌든 그 에이사이클로비어 또 조금 특별한 AKI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 교수님 좋은 그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 닭과 협진 중에서도 이제 약제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뭐 신장내과가 아니더라도 콩팥 기능 관련 특히 이제 고령 환자들 그다음에 다양한 그 당뇨 고혈압들 다발성 질환 관련 환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인 병력 청취 약제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약제들이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나 약제를 사용할 때 보면 이게 그 보통상은 사용하고 나서 3일이나 7일 이내에 그 사고체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포타슘 레벨을 체크하라고 돼 있고 통상은 상승폭이 기저치 한 30% 이내면은 감량하거나 계속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로 시작했는데 크레아티닌이 뭐 1.4가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단 중단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에이스 리미트 그러니까 확실하게 라스 블로케이드 관련해서 약제 때문에 뭐 다른 약제도 원인이 될 수 있는 약제 때문에 AKI가 왔다가 좋아지는 상황이면 언제부터 그러면 라스 블로키드를 다시 써도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다른 교수님이 아마 그 받고 답변을 아마 저도 찾아보니까 통상은 한 3, 4일 완전 회복된 다음에 한 3, 4일 지나면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이대나 다르긴 하지만 또 주의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정 교수님 말씀에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그죠. 먼저 꽂아놓고 연락 오는 경우도 저도 드물게 좀 있습니다. 다 꽂아놓고 어떻게 할까요? 뭐 투석해달라는 소리였는데. 근데 어제 보면 이제 그 순간에 결국은 아까 특히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잔존신 기능이 꽤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럴 때는 잔존신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당장 굉장히 급하게 어떻게 뭐 스캔을 찍는다든지 휴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항상 그 협진에 답신을 드릴 때 정식 명칭은 퓨로세마이드 스트레스 테스트도 돼 있고 환자 그 몸무게 1kg당 그 퓨로세마이드 주사 용량으로 1mg, 그 60kg 같으면 한 60mg을 한 번에 푸시로 주시고 1시간 소변량을 좀 체크하기 힘들어서 2시간 소변량이 200cc 이상, 1시간 소변량이 저기 이제 100cc 이상이 되게 되면 이 환자는 투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현재 데이터 나와 있고 내지는 투석을 하더라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이나 이럴 때 환자 상태 그 콩팥 기능 남은 게 얼마나 될지 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퓨로세마이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충분히 해보는 것도 예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AIN에서 보시면 이제 해리슨 교과서에는 이제 일단은 생기면 약 중단하고 족보에도 이제 시험에도 보면 약을 중단했는데도 이게 계속 예를 들어 안 좋아지는데 무슨 치료할까요? 요즘 국시에 나오는데 보면 보통 세럼 크레아틴이 상승하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전공인 선생님이나 펠로 선생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PK 선생님도 좋습니다. 우리 저 협진 열심히 보시는 이낙연 선생님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보시면서 어려운 거 있습니까? 허수정 쌤이나 김양현 쌤 있습니까? 예, 교수님,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일단 교수님 코멘트하고 다 해가지고 좀 궁금했던 부분도 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따로 예, 우리 저 이낙연 선생님은 저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답변을 못했다고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답신 주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게 또 질문하고 답하는 거의 분위기는 예과 1학년들 강의하는 거 비슷합니다. 거의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은 직접 못 뵀지만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럼 오늘 따로 코멘트 없으시면 제가 잠깐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첫 화면 보이실 건데 아까 지적을 좀 해주셔서 박아찬이 아니고 이름을 교정했습니다. 박아천 미안합니다.
예쁘게 다시 바꿨습니다, 제가. 다음 일정 말씀드리면 5월 20일에는 허수정 쌤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그다음에 6월 달에 그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있습니다. 예, 뭐 강의도 중요하지만 밑에 거. 화면이 안 보여요, 교수님. 예? 화면이 안 보이는데. 안 보입니까? 다시 잠깐만. 보여요? 네. 화면 보이십니까? 김 교수 나는 박아천 선생님 화면이 보이는데. 다시. 보이십니까? 아니요. 잘 보이는데 저는요. 내용은 뭐 별다른 거 없고 중요한 거는 빨간 표시 기념품하고 저녁 식사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때 꼭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강의는 그 카톨릭의대 신장식 신장내과 양철호 교수님 항체 거부 반응 관련 예방 치료, 그리고 간이식 파트에서는 소라산병원 정동환 교수님 생체 간이식에서 기증제 안전에 대해서 또 하십니다. 오셔서 또 많이 또 의견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 또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